자, 지금 미국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미국 대통령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날이 될 수도 있었는데, 트럼프 지지자들이 지금 현재 미국 의회와 상원회의장을 급습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어느 정도 인파가 모였느냐? 자, 이 정도입니다. 보이시나요? 엄청난 인파가 모여가지고 미국의 캐피털 힐을 넘어서 들어가고, 의회장도 문을 두드리다가 지금 보시면 총 들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들어오면 쏘겠다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진입하는 데까지 성공을 합니다. 자,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봐도 되겠는데요. 이런 혼란한 상황들이 이어지게 되면서 미국 증시는 한때 잘 올라가고 있다가 좀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는 오늘도 약간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지금 상황이 이렇게까지 돼버렸는데, 앞으로 미국 내에서 누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든지 간에 트럼프가 되든 아니면 바이든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든, 미국 같은 경우는 심각한 분열 현상 때문에 앞으로도 이 고통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상황이 좋지 않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전혀 끄떡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45,000달러를 뚫어주면서 다시 한번 신고점 갱신, 그리고 미국 내에서 저러한 시위 사태가 일어남과 동시에 약간 34,000달러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곧바로 치솟아 오르면서 신고점 재경신 36,000달러를 뚫고 올라간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위기에 강하다 비트코인. 과연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나온 정보들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암호화폐 관련된 첫 번째 소식은 국내 뉴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미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다가오는 2022년 앞으로는 암호화폐 거래자들도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 납부 의무가 지워지게 되는데요.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게 되면은 추가 수익금의 20%를 세금으로 내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벌었다면 250만원을 제외하고 750만원에서 20%를 떼간다는 것이죠. 자,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 의무야 다른 나라들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바라는 것은 이 본격적으로 암호화폐를 좀 인정을 해달라, 이 부분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트코인을 욕하고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멸시했으며, 지금도 마찬가지로 은행, 실명 계좌 오픈 등의 이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하나도 없는데 그냥 돈만 뺏겠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격분하고 있는 것이죠. 기본적인 상식과 정상적인 단계를 밟아가면서 이 세금을 떼어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오늘은 비트코인 소식을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비트코인이 드디어 이 마윈의 알리바바를 때려잡았습니다. 이제는 기업 해체설 및 국영화까지 나오고 있는 알리바바, 이번에 비트코인이 이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집어들고 마윈의 뚝배기를 때리면서 전세계 자산 시총 8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늠름하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비트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음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전기차를 그냥 불도저로 밀어버릴 수 있는 그런 비트코인이 될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봅니다. 자, 이어서 오늘도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들도 나와 있는데요. 미국의 현 공직자이자 전 연준 이사였었던 스티븐 왈시는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같은 경제 상황이면 비트코인 투자도 당연히 타당하다. 비트코인이 만약에 존재하지 않았었더라면 더욱더 많은 자금들이 금으로 흘러들어갔을 것이다. 만약에 당신이 40세 이하라면 비트코인은 당신의 금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에는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금융적인 자유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뮤추얼 펀드의 전설 빌 밀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현금을 대체할 수도 있다며 시장은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재미난 말도 들려주는데요. 그동안에 쭉 비트코인을 무시하고 멸시했다가 이 본인보다 새파랗게 어린 비트코인에게 멱살을 잡힌 워렌 버핏, 얼마 전에 이 새파랗게 어린 비트코인에게 멱살을 잡힌 워렌 버핏은 비트코인을 쥐약이라고 불렀는데 그가 옳을지도 모르겠다. 비트코인이 쥐약이면은 쥐는 현금일 수 있다. 암호화폐는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금보다 더욱더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하면서 조만간에 모든 주요 은행, 투자은행, 기업은 결국 어느 정도 비트코인, 금 등의 상품에 어느 정도 노출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소식으로 비트코인이 지금 무섭게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약간의 이제 좀 주의할 점도 목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수많은 비트코인이 거래소들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 대한민국 거래소 빗썸으로 3001개의 비트코인이 입금이 되었었고, 그 다음에는 주요 선물 거래소로 11,426개가 추가로 입금, 이후에도 비트코인 입금에 관련된 소식들이 들려왔는데요. 아마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대략적으로 14,500개 이상이 거래소로 흘러 들어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거래소 내 비트코인 보유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매도 압력에 주의해야 된다, 이 가격 하락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바이낸스의 핫 월렛 같은 경우 최근 비트코인 보유 수량이 31,800개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매도 압력 및 시세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크립토컨트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경고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비트코인. 사람들의 시선은 비트코인 단기 고점에 슬슬 쏠리기 시작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어디까지 올라가게 될까? 미국의 결제업체죠. 비트페이의 소니 싱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을 매도해야 할 큰 재료가 없기 때문에 다음 달 무렵에는 45,00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기업이나 기관 투자자들은 대부분 비트코인 하나를 2만 달러 정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2배가 넘는 가격에 매도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때 가격 45,000달러가 타깃 가격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45,000달러를 단기 이제 고점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만 달러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그는 또 덧붙이기를 마이크로 스트레러지처럼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들고 있는 회사는 장투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도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앞으로 100년 동안 비트코인을 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었던 마이클 세일러. 만약에 비트코인이 2만 달러 근처까지 가게 되면 가장 먼저 비트코인을 주우려고 달려가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찰리의 형이죠. 바비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단기 고점을 7만 달러에서 9만 9천 달러, 굉장히 높은 가격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쯤 되면은 2013년도에 나왔었던 더블탑이 나오게 되면서 대략적으로 40에서 60% 정도 조정이 오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중에 한 명인 크립토 마이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지금부터 30% 이상 조정을 받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서 중소형 코인이 반사이익을 볼 것, 즉 알트 시즌이 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내다봤는데요. 지금 이미 많이 올라가고 있죠, 중소형 코인들. 잠깐 또 여기서 비트코인 도미넌스 보도록 하겠는데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지금 베럴 플래그를 그리면서 더욱더 많이 하락할 그런 조짐이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알트코인들의 댄스는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윌리 우 같은 경우는 최근 비트코인 매수세는 장투자들이 주도한 것이라며 이번 상승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수의 코인들이 단기 투자자들로부터 장투자들로 이동을 하게 될 때 가격은 상승세를 보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차트 분석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차트 예상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칼리오라는 유명 분석가,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저항을 뚫은 후에 높게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2017년도와 비교를 해보게 된다면 지금 비트코인은 이 정도 지점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높게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석가 트레이더 SG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여기까지 왔죠.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저항을 한 번 더 뚫게 되면은 다음 종착역은 37,000달러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한번 비트코인이 37,000달러대까지 쭉 올라가게 될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의 비트코인 분석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지금 이것을 뚫고 나왔기 때문에 다음 목표가는 37,362달러 그리고 38,424달러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4만 달러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비트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웃지 못할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비트코인 피자 사건과 비슷한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사람은 비트코인을 무려 7,500개나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키를 한 하드디스크에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실수로 그 하드디스크를 버리면서 7,500개의 비트코인도 영원히 안녕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이거는 평생 트라우마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부터 돈을 굉장히 많이 벌면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돈에 쪼들리게 된다면 이거 진짜 못 잊어버리죠. 이로써 영원히 유실된 비트코인 물량 대략적으로 370만 개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7,500개가 추가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간단하게 알트 이야기들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을 따라서 열심히 상승하게 되면서 미국의 대형 은행이죠. 웰스파고를 제치고 세계 72위 자산 반열에 올라섰다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이더리움에 관련된 관심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보통 이 관심법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관심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살펴보는 구글 트렌드를 살펴봤을 때 최근에 큰 상승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아직도 비트코인에 비하면은 좀 멀었다. 아직 형만한 아우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최근에 이더리움에 이어서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포카닷 같은 경우 커뮤니티 온체인 거버넌스 참여를 독려하는 참여 복권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스테이킹, 투표 등 이용자들의 온체인 활동 참여를 격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포카닷 같은 경우는 최근에 리브랜딩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뭐 이름을 바꿀 것인지 로고를 바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새롭고 기발한 포카닷의 외향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엔 체인링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델리 파이낸스가 체인링크의 가격 지표를 활용하기 시작했다라는 체인링크 기술 활용 소식이 한 가지가 더 나왔었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심리 상태는 당연히 95로 극단적 탐욕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본격적인 조정에 돌입하기 전까지는 심리 상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극단적 탐욕 상태에 머물게 되겠죠. 자, 과연 비트코인 조정은 언제 그리고 어느 가격대에서 오게 될까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듯한 모습의 비트코인인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신고점 갱신을 기대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의 도움이 저도 필요합니다. 광고 시청을 통해서 이 채널을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